오늘은 제가 인간이 왜 호르몬의 노예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어떤 여성분이 쓴 내용이었어요. 그 쓴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자는 호르몬의 노예인가? 뭐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땐 무조건 맞대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단계 땡기고 막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싶어서 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생리 주기 때문에 그랬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글 쓴 분은 여자여가지고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신경의 변화들이 생기니까 호르몬이 인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겠다고 해요. 사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제 기분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남자들은 호르몬 주기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느껴볼 기회가 별로 없죠. 재밌는 건 이럴 때 여자들의 호르몬 수치가 변하긴 하는데 그게 엄청 막 급격하게 변하는 건 아니고, 바뀌는 수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도 이게 성호르몬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가임기에는 여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뭐 성욕이 좀 증가해요. 뭐 이것도 엄청나게 큰 수치는 아닌데, 그래서 이론상 여자를 유혹하려면 가임기 하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여담인데 아무리 여자가 성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해도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5배 이상 높아서, 일반적으로 남자 몸에서 나온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여자보다 5배 이상 높아요. 그게 결국 남자 여자보다 성욕이 5배 이상은 높다는 얘기죠, 최소한. 뭐 아닌데 여자도 성욕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여성분도 있겠지만 그게 맞는데 그거보다 남자가 5배 정도 높다는 얘기예요. 뻥 안 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야한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왜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높아지면 감수성이 높아지고 펑펑 울고 그럴까요? 전에부터 그 얘기한 것처럼 여자의 몸은 이제 아기를 케어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으로 그걸 통제하는 건데,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면 이제 여자가 예민한 거는 아기가 이제 아프거나 배고플 때 그걸 빨리 알아차리기 위해서 신경이 발달하게 된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주는 능력도 아기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기 위해 발달한 능력이에요. 이걸 뭐 반대로 말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는데 최상위의 DNA만 승자 독식을 하는 구조로 진화해왔죠. 그래서 고릴라가 혹시 수컷고릴라가 암컷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지막지하게 싸웁니다. 수컷이 이제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서 이제 경쟁적인 능력이랑 호전적인 성향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제 푸틴 같은 애가 이제 전형적인 남성 호르몬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실제로 많은 임상 연구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했을 때 경쟁 심리가 강해지고 호전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사냥을 하고 이제 무리를 통솔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빠른 판단력과 직관력, 그리고 근비대, 그리고 또 긴급한 상황을 위해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테스토스테론이랑 관련이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여자가 감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고 남자가 이성적인 사람이 훨씬 많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임무, 남자는 혈투 끝에 살아남기 위한 이성적인 판단 능력, 거기다 이 진화론 자체가 생명체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오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DNA가 세대를 이제 거듭해서 복제될수록 알게 모르게 이제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마다 내 원본 DNA랑 꽤 많게 이제 오류가 생겨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오류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생존하기 더 유리한 특성이 생길 수도 있고 불리한 특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80% 이상이 더 안 좋은 특성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80% 정도는 현재 상황보다 더 안 좋은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원래 수컷의 80% 정도가 계속 도태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종 같은 경우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환경에 불리한 종이 되기 때문에 결국 멸종하게 되는 거고, 인간이나 이제 영장목 포유류들은 여성이 이제 본능적으로 최상위의 DNA를 갈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유지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유지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태어납니다. 우수하지 않게 DNA 복제가 되지 않은 그 남자의 DNA가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대 남녀 성비만 봐도 남자가 여자보다 8% 정도가 더 많다고 해요.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릴라는 이제 상위 20%의 수컷이 모든 암컷들을 독식하는 그런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 좀 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된 거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진화라는 게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오류 때문에 생기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이제 원시 생물들로부터 DNA가 쭉 복제되다가 그 오류가 계속 이어진 결과로 지금같이 이제 다양한 생태계가 나타나게 된 건데, 뭐 인간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혹시 해파리가 뇌가 없는 걸 알고 있나요? 이게 해파리는 엄청나게 원시적인 생물이어서 뇌가 없어요, 뇌가. 그게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 원시적인 생명체는 원래 뇌가 없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에서 뇌가 생긴 역사는 굉장히 짧고, 그럼에도 이 뇌가 생긴 생명체들이 잘 번식하고 성공을 해서 지금처럼 뇌가 있는 생명체의 생태계를 이룬 건데, 그런데 원시적으로 이제 뇌가 없던 이 생명체들은 뇌도 없는데 어떻게 번식을 하고 생존을 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이 답은 되게 간단한데, 뇌랑 상관없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제 성공하고 번식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이제 번식을 성공해가지고 살아남는 구조인데, 여러 가지 환경에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변적인 대응 성능을 가진 생명체들이 이제 살아남았겠죠. 근데 뇌가 없으면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특정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배고프면 뭘 먹는거나 이런 단순한 이제 행동만이 필요했고, 그 단순한 행동을 주도하는 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 단순한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본능이라고 불러요. 뇌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복잡한 기관이라서 좀 나중에 생겼고, 원래 생명체는 이제 뇌가 없이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서만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 뇌가 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초기부터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나 이런 영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인간은 뇌가 발달을 많이 한 생물이기 때문에 뇌의 개입도 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결정을 해요. 뭐 여러분도 이게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지방이 한 20kg 정도 되는 남성이 2주 동안 물만 먹어도 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2주만 한번 굶어보세요 라고 하면 2주가 뭐야, 한 3일만 굶어도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이 본능을 억제하기가 꽤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데 맛없는 똑같은 음식만 매일 먹으면은, 그렇게 평생 동안 먹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할걸요. 여기서 이 말 듣고 에이 100만 원이 뭐야, 한 10억 주면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건강식과 맛없는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건강식만 계속 먹는 거를 오히려 기존 식습관보다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걸 하라는 거인데다가 꽁돈까지 준다는데, 무조건 몸에는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그 본능을 억제하기 힘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기전이 생기냐면, 실제로 맛있는 음식은 실제로 현대에 와서는 몸에 좋지도 않고 딱히 그거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획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느끼는 그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쉽게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짠맛 같은 거가 땡기는 것도 원래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몸에 나트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갈망하도록 지나온 건데, 오히려 지금은 나트륨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 본능대로 먹으면은 너무 짜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영양소든 모든 이런 걸 균형 잡히게 적당하게 먹는 게 중요한 건데, 반대로 현대에 와가주는 그런 영양소들이 다 풍족하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맛있는 음식은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창기에 우리 몸이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초창기가 지금 근데 계속 이렇게 해서 막 몇십 세대를 거치다 보면 조금씩 바뀌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어도 비만해지지 않고 번식을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만약에 호르몬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면, 이런 우리 몸의 잘못된 본능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본능보다는 맛없으면서 건강식만 매일 똑같은 걸 먹는 것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창은 건강식을 먹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해창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를 이성적으로 이겨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해창이라고 해도 똑같은 맛없는 음식을 똑같은 것만 계속 평생 동안 못 먹습니다. 닭가슴살 먹어도 매일 다른 방식으로 요리하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먹는 거지, 이거를 완전 똑같이 평생 먹으라고 하면 못 먹어요. 물론 닭가슴살 먹는 거 자체도 그렇게 균형 잡힌 식단도 아니고요. 닭가슴살만 먹는 거. 제가 말하는 거는 만약에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맛없는 음식을 계속 똑같은 걸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 경우를 우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본능을 억제하기 힘들어서. 아무튼 이러한 본능이 결국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생기는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호르몬의 영향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만약에 우리 몸이 호르몬이나 이제 이런 본능들을 이성이 완전히 이겨낼 수 있으면 혹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자폐성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천재여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꾸 쓸데없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네. 어쨌거나 그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좀 유명한 천재가 한 명 있죠. 일론 머스크라고. 아스퍼거 증후군도 사실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입니다. 사실 이제 그 세로토닌 말고도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성 호르몬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좀 감성적인 면이 있고, 남자들이 테스토스테론의 경향으로 약간 이성적인 이런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 본능을 인간의 성향이라고 착각을 하다 보니 여자나 남자나 생물학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그런 이상형들을 좀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낮에는 요조숙녀인데 밤에는 이제 도발적인 여자 그런 걸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이제 호르몬 역전이 갑자기 와야 되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정다감, 공감 능력 이런 거를 원하면서 남성적인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남성적인 매력까지 있는 그런 남자를 찾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런 두 가지 경우 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실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제 상대성의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대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사실 그거는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남자나 여자나, 남자도 이제 에스트로겐이 여자보다 적지만 나오고 여자도 테스토스테론이 남자보다 적지만 나와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좀 크니까, 인간 이제 생명체는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유별나게 딱 상대성의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상대성의 속성이 이제 사회생활 하거나 이성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뒤에 말한 경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적이죠. 아까 말했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이상형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호르몬이나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이성으로 극복하기엔 좀 빡센 면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단한 분들도 많으니까 뭐 평생 그걸 모르게 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2주 동안 굶어도 딱히 나는 별로 힘든 게 없는데 정도의 생각이 들어야지 본능을 조금 억제할 수 있다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보통 이제 감성적인 측면을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인간이 호르몬의 노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원시적인 DNA의 설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는지랑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에 노예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당연한 이 기전을 이해를 한다면 제가 이후에 다룰 재미난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너무 얘기를 장황하게 뭐 딴 길로도 많이 세고 해가지고 뭐 설득이 됐을지는 모르는데, 오늘 했던 이 이야기랑 제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와, 이게 결국 이런 얘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서 이제 뒤통수가 얼얼할 만한 그런 참신한 얘기를 좀 할 게 많기 때문이죠. 그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상대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이거는 과학적인 거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 뒤통수가 세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이후에 나올 영상들 기대하는 얘기고요. 뭐 오늘 제가 한 얘기가 헛소리 같으면은 그냥 뭐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뭐 그러지만